김어중진 축의 매불쇼.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지옥.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몇 주만 좀 지나면 네. 최강이 오니까요. 네. 그 빈 공간 잘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안 메워질 것 같아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강이 사실 복귀하기 전에는 네. 최강이가 왜 필요해? 왜? 이런 생각을 내심 했었잖아요. 맨날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빠지니까 아 허전해. 허전한 게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정도예요? 네, 저 그렇게 느낍니다. 와.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좀 코가 시큰합니다. 네, 아니, 어떤 남성들 간의 진짜로. 어떤 우정. 네. 아이고 맞습니다. 네. 또 오면 또 엄청 싸울 거야. 네. 제일 싫어하셨었잖아요. 진짜 싫어하셨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니까. 정말. 아, 그렇게 비쳤다면은 성공한 건가요? 아니 저한테 전화까지 주셨잖아요. 네. 저 인간도 아니라고. 네. 아이 그런 걸 또.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스모 선수가 한 분을 주셨네요.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모로 전직을 할까 하는 뒷머리 한번 보여줘야지. 뒷머리. 앞머리만 보여드리는 걸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머리를 하기 위해서 네. 요 앞에 있는 홍대에서 네. 홍대에 있는 아주 유명 샵에서 했습니다. 유명샷 샵입니까? 그래서 이건 네. 홍대 스타일이다. 홍대 스타일. 홍대 스타일. 어. 홍대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한 것이다. 대단히 그런 고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송을 위해서. 아무리 봐도 신주쿠 스타일인데. 야쿠자 느낌. 뒷머리가 나는 진짜 너무 보기 싫다. 옆모습만 한번 보여주면 안 옆모습 돼? 한번 갈까요? 옆모습. 네, 옆모습. 야, 저 뒤에 말아줘. 와, 미친다 미쳐. 이게 네. 요즘 홍대 느낌이라니까. 홍대 느낌이요? 홍대 느낌이 홍대 이런 어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네. 있어. 지금 트렌드가 이래요. 트렌드가 네. 이래요. 핫한 트렌드를 모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분이 좀 거칠어. 무서워 나는. 그래? 네, 실제로 끝나고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내가 그게 자꾸 떠올라서 순간순간 무서워 죽겠어. 거의 없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거의없답니다. 네. 아니 실제로 별명이 쌈딱입니다. 아무데나 막 싸우고 그래요? 다닌다고. 네. 아니 근데 우리 형님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으신데요? 제가 더 어려요. 네? 제가 더 어리다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네. 제가 몇 내가 살 몇 살인지 알아? 이렇게 했잖아. 아세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그랬잖아요.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까? 나보다 어리다는 거였어? 네, 제가 어려요. 이 새끼 봐라. 아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야 새끼야 네가 임마 내가 몇 살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네가 형일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임마. 아니 내가 몇 살인지 검색 한번 해보면 나오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안 알아봤어요? 거의 없다를 검색을 어떻게 해 임마. 내가 몇 살인지 아냐 그게 퀴즈였어? 퀴즈. 와 10위가 아니고. 네. 정답 맞힐 걸.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일주일 내내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 쫄기도 하고 형한테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댓글에도 다 최욱이 싸가지 없는 너 몇 살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했냐고 다 그거였어. 제가 2살이나 어려요. 편하게 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이 새끼 봐라 진짜. 형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임마. 니 나 몇 살인지 아나? 맞잖아요. 글씨 좀 싸가지 없이 할 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만큼 최욱 씨가 더 어려 보인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저 어르신 빠져요. 진짜. 우리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알아요. 몇 살인지 알아요 나? 와 일주일 내내 내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미안하지 어리니까 않겠습니다. 막 하셔도 됩니다.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린애한테 끝나고 나서 잠깐 좀 봅시다. 데미지가 더 클 수 있거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라이너님 네.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에 네. 휴대전화가 뭐 떨어졌을 때 스마트폰. 떨었을 뿐인데. 그거 봤거든요. 네네. 그 왜 추천하시는 거죠? 그때 추천을 한 게 아니고 엉성하던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이거 좀 엉성하다. 엉성하죠. 그걸 아니, 얘기하기 위해서 엉성 얘기하고 정도가 이거를 아니던데요, 주말에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나 아유. 너무 엉성해갖고 그래서 나는 혼자서 뭔가 그래 왜 시즌에 있잖아. 그게
쟤는 뭐 메시지만 나오면 그냥 다 엄지손가락 드는 애인가? 아니야.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추천작은 아니고 아니야? 넷플릭스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평을 궁금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린다. 너 때문에 임마 지금 계속 1위야 임마. 이게? 일이 아니에요. 지금 떨어졌나? 네. 네.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게 1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신이다가 지금 1위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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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음. 신작부터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갖고 오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박스 오피스에서 1위 하고 있는 스즈메의 문단속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을 꺼내들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시기적으로 네. 문화는 뭐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도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 예술까지 네, 네. 그럴 필요는 아이, 없는데 이제 그럼요. 이 제작진이 워낙 몸을 사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진짜 몰랐더니 몸을 사리면서 네. 스집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니까 뭐 그래요? 어쩔 네. 수 없이 다른 작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안 할 거면 굳이 그런 얘기를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니네는. 그러니까 니네는 왜 이렇게 뒤끝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의 없다 아니에요. 네. 너무 많다예요. 제가 거의 별명이 없다는 네. 너무 많다로 바꿔요. 맞아. 내가 봐도 끊을 필요 없거든요. 끊을 필요 없는 네네. 얘기였잖아. 안 그렇죠. 갖고 왔다면. 그렇죠. 안 그러면 갖고 오든가. 맞죠? 사실 스즈메의 문단속은 1위는 해도 저도 뭐 다루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다뤄야 되면 다뤄야지 했는데 저는 그렇지.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안 갖고 왔어. 굳이 뭐 이렇게 쟤는 진짜 입단속 해야 돼요. 입단속. 예. 입단속 해야 돼. 형 끝나고 좀 나와봐. 나 선약 있어. 아니야, 선약 있어. 네. 자, 그래서요. 오늘 네. 어떤 작품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똑똑똑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이트 똑똑. 샤말란의 새 영화인데요. 네. 똑똑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일단 좀 그렇죠. 망수죠. 네. 네. 근데 아무튼 줄거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니 이제 원제는 뭐예요? 원제는? Knock at the Knock cabin. at the cabin.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똑똑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액터 케빈 뭐 창고에다가 막 똑똑. 그러니까 사실 원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묵직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작품은 그런 거를 네. 좀 이 번역은 그걸 좀 그러게. 약간 가볍게 만들어 버렸죠. 아. 분위기가 좀 가벼워졌잖아요. 분위기가. 아무튼 내용은 이제 어떤 무지무지 거냐면 무거운 영화인데. 엄청나게 무거운 엄청 영화. 무거운 영화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네. 그 웬이란 소녀가 이제 아빠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둘이서 이제 가정을 만들었는데 입양을 한 소녀죠. 그래서 숲으로 갔어요. 숲에 있는 오두막으로 이제 휴가 놀러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곤충들 이렇게 잡으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티스타가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조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친구가 데려갔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이렇게 가는데 돌아보니까 웬 다른 사람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이니까 네, 다 합쳐서 다 합쳐 4명이 네 온 명이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오두막으로. 그래서 가족이 쉬고 얼른 있는 어떻게든 오두막에.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영화 제목처럼 똑똑똑 두드리고 나서 연장을 꺼내서 무기를 꺼내서 집 안에 침입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다 결박해. 그리고 나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가족들을 결박을 했냐면 뭐 강도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쾌락살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인류가 멸망할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 멸망의 위기를 막으려면 너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희생을 하는데 니네 가족들끼리 가족 회의를 해서 누구를 희생시킬 건지 정한 다음에 그 한 명을 쳐 죽여야 지금 이 지구를 덮치고 있는 이 위기가 끝난다. 이 멸망을 막을 수 있다. 멸망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완전 못 믿을 얘기잖아요. 그렇지. 일단 가족들이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절실해. 절실해. 왜냐면 꿈에서 계속 계시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은 없지만 당위성만 아주 절절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의 대립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인가? 종교일 수도 있고요. 종교야. 믿음과 신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 인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이트 샤말란이 좀 욕심이 많은 친구잖아요. 네. 워낙 영화도 잘 만드는데 네, 영화 잘 만들죠. 그 굉장히 이제 심각한 주제 의식, 지금 말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전하려고 하는데 네. 그 안에서 약간 좀 무리수가 빚어. 무리수가 있습니까? 좀 조금 과욕이다 보니까 네. 재밌는 것도 있지만 네. 조금 그 샤말란이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좀 세련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그런 맛은 좀 있죠.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흥미롭대 아쉬웠어요.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겠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믿음과 신념에 관한 그런 주제 의식은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샤말란이 그러한 바람을 그 우리가 늘 여기서 가끔 얘기하는 이 모시기 평론가하고 인터뷰에서도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동진. 네네. 네. 그분은 뭐 다 인터뷰가 가능한 분인가 네, 그렇죠. 보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홍보사에서 네. 원하니까 원하니까 뭐 조회수 그거는- 별로 안 나오던데.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 영화가 대박 터질 영화는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아, 우리가 더 많이 나오는데. 당연하죠. 여기가 더 아니죠. 많이 이동진 나오고. 평론가는 좋아할 질문만 하잖아요. 네네네. 좋아할 질문만 감독이 한다고? 불편한 질문 안 해요? 그렇죠. 불편한 아, 질문 네, 안 불편한 하고. 질문 거의 불편한 안 질문 하죠. 거의 다 피해 가시죠. 아 네. 그렇습니까? 아, 아.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좀 비겁한 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뭐 네. 예의가 말 다 해놓고 말을 다 해놓고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시기라 그랬는데 또 아 그거는 뭐 스타일의 문제죠. 스타일. 네네 스타일이죠. 스타일이죠. 아니, 뭐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스타일. 이 샤말란 감독의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샤말란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샤말란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줄다리기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샤말란 영화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가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이 샤말란 영화를 보면은 묘하게 긴장감이 생겨요. 어. 그 클로즈업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분위기가 딱 잡히니까 이거 뭐 아, 있는 몰입이 거 돼? 아니야? 어. 이렇게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능력이다. 근데 이제 이 몰입이 후반부에 가면은 아. 약간 이게 라이브 오히려- 아저야 네. 바로 앉아서 해야지. 예? 바로. 지금 형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거야. 눈 맞추고 얘기하. 눈 맞추고 얘기하려고. 근데 눈빛이 왜 이렇게 예사롭지가 않아? 아, 내가 원래 좀 그래. 나 군대 있을 때 많이 맞았어. 왜 때려오냐고. 예. 자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막판에 이거를 제대로 단도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런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면은 초반에 잡아놓은 분위기가 아주 제 역할을 할 텐데 샤말란 감독의 지금까지 영화들을 보면 분위기는 잔뜩 잡았는데 결국은 피시시시시 하고 마치 이런 거죠. 마치 뭐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여자분께서 막 오늘 밤 끝까지 가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낌새를 막 주는 뭔가 거야. 있어, 뭔가 좋아. 있는데. 막 한마디가 막 그 말 너무 야한데 너무 좋아요. 막 야, 미친다. 이러는데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아이씨 욕 네. 나오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그러니까 벌어진다. 거기까지 아. 하고서 갑자기 나 전화 와서 남자친구가 불러요. 와. 가는 거죠. 심지어 남자친구 아빠도 아니고. 와 뭐야 그동안에 나랑 자기야 이러면서 전화 와그러면 나간다. 와. 남자친구 차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죄송한데 이 선생님은 뭐 만든 분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식스센스. 식스센스죠. 식스센스 또 네, 식스센스 저기 언브레이커블. 네. 킬링 디어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그런 그건 요로고스 23 아이덴티티. 네. 24 아이덴티티. 아, 그 실내 만든 사람이죠? 비지트.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올드. 해프닝. 올드. 네, 뭐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이 감독이 인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 색채가 좀 기본적으로 영화에 관통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공포적 요소 잘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심리 묘사 뛰어나고. 그다음에 스릴러적 재미도 주고. 그래서 그런 스릴러. 점도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분산돼서 아주 강렬한 우리 식스센스 때의 어떤 강렬한 한 방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부족했다. 구현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런 게 있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식스센스로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반전을 잘하는 감독이다라는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독도 그 이후로는 그런 반전을 안 쓰거든요. 일부러 안 쓰고. 일부러 안 쓰다 보니까 이 결말이 항상 흐지부지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하고. 네, 기대하고. 그래서 좀 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글래스를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블레스. 그런 영화들은 결말이 분명해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네. 이 작품은 샤말란 영화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중반부터는 대충 다 짐작이 됩니다. 그런 작품. 이 스릴러 영화들은 그 중반쯤에 관객의 짐작을 깨부수는 맛이거든요. 이럴 줄 알았지? 그렇지. 이러면서 다른 걸 확 내미는 맛인데 네. 이분은 그냥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휘청휘청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넘어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넘어져. 그런 느낌이죠. 그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똑똑똑 요 정도로만 네네네.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거기서 이제 성인 캐릭터 6명과 그 소녀 캐릭터, 네. 아동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네. 아동 캐릭터의 묘사를 성인과 똑같이 한 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 좀 다른 가능성. 왜냐하면 이 영화는 결국에 희망을 말하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겪은 다음에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그 미래로서 그 아이에 대한 묘사 자체가 성인과 좀 다르게 갔어야 되는데 성이라고 너무 똑같아 갖고 그 점이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샤말란 감독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네. 다양성은 품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것만 해도 그 가족이 게이 커플의 아이예요. 아이는 또 그 어렸을 때 장애를 겪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중국 예, 아이가 또 중국계 연기를 아이고. 하고 뭐 그러니까 아시안 계곡. 다양성 네네. 있게 캐스팅을 해놨으면 그 사람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라야 되잖아요. 아. 같은 상황에 대해서 5살, 6살짜리가 반응하는 거랑 그렇지. 40살짜리 게이 남자가 반응하는 거랑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3명이 막 합심해서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나. 아. 정확하게 디테일이 부족해요. 네. 디테일 부족합니다. 네, 그거는 보지 그 마. 정도. 네. 보지 아니, 마. 너무 그렇게 아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표현하지 보라고 마시고. 보지 마시라고요. 네. 흥미진진하니까. 자, 정현 씨, 나는.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아니. 말씀을 또 그렇게 합니까? 아니 추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펼쳐놓고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이 정도 펼쳐놓는 거죠. 언브레이커블 보세요. 그 저기 OTT에 다 있으니까 샤말란 감독. 언브레이커블? 예, 언브레이커블 좋습니다. 왜냐면 또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네. 이제 영화를 은퇴하셨어요. 왜? 작년 말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년에 그 지금까지 한 1년에 한 영화를 한 13, 4개 찍고요. 지금 개봉 안 한 영화 한 20개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갖 B급 영화 제작사 감독들이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카메라 앞에 세워놓기만 하고 그를 이용해서 B급 영화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진짜. 너무 슬픈 얘기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매 진단이 나오지 않았었다가 얼마 전에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브루스 윌리스 본인은 자기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자기가 이걸 아이고. 왜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대사를 칠 수 없으니까 대사는 없고 아이고. 근데 그거를 누가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그 주변에 네. 이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아이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너무 나오는 슬프다. 브루스 윌리스의 작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작품들 하나같이 다 쓰레기입니다. 아유 슬퍼 형. 다행히 가족들이 브루스 윌리스 데려다가 은퇴시키고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아주 뭐 괜찮아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대접을 고통을 받고 받고 계십니다. 있어요. 고통을 네. 받고 있습니다. 뭘로 아유. 고통받냐면 이제 파파라치들이 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치매 환자한테 파파라치가 붙게 되면 그 치매 환자가 겪게 되는 아유. 이 혼란은 더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그 브루스 윌리스의 지금 현 아내가 좀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건좀 아무리 미국이지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미국 영화계 굉장히 슬픈 일이죠. 브루스 윌리스라는 건강을 위해서도 한때 멋있었던 형님인데. 아유, 이거 제가 할 정도면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스타인데 그렇죠. 너무 슬프다 형. 뭐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베스터 스텔론하고 브루스 윌리스 양축이었는데 사실 우리 다이아드 시리즈로 뭐 그렇고 등등. 근데 지금 그 치매 그건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소개할 영화도 이제 치매 관련 영화인데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귀가 너무 좋네요. 야, 플로우가 감사하네요, 진짜. 이야, 선생님 진행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진행 못한다고 욕을 아니 진행이 아니라 예. 잘못 끼둔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너무 오늘- 잘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 어떤 작품 갖고 네. 오셨습니까? 그대 어이가리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그대 어이가리. 네네네. 여기서 그대는 예순을 바라보는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부인이면서 엄마죠. 그런데 예순을 바라보는데 부인이면서 엄마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부인이고 어. 딸이 아. 하나 있으니까 엄마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내 중심 인물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야한 상상을 하게 아니, 만드네요. 왜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역할이 그런 네네. 역할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네. 60을 바라보는데 이 여인이 좀 어느 날 좀 언행하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 딸이나 남편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치매가 아이고. 와서 서서히 이제 심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남편 역 동역에는 선동혁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 태종 이방원 같은 서 이지린 역으로 유명한 선동혁 씨가 남편 역을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희 그 부인 역은 정암이라고 연극계에서 정말 연기라면은 뭐 연기 잘하는 네, 겁니까? 뭐 탈추종을 불허하는 정암이라는 배우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딸 역이 그 김유미라는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김유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연기를 꽤 잘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위 역으로 장태훈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요번에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우선은 이 네 명의 연기의 합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 선동혁 그 정아미 같은 연기 베테랑과 이 두 어린 젊은 친구들이 그 케미가 맞을까 우려했는데 기가 막힌 케미를 보이면서 네. 시종
아주 연기를 잘 펼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건요. 네. 치매를 다루는 방식 음. 그리고 이 치매를 통해서 안락사 문제까지 제시하는 이 감독 겸 제자 이창열 감독의 그 시선과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치매 관련 영화들은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치매를 앓는 사람들을 막대하거든요. 대표적인 영화가 201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아무르 같은 영화인데 아무르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남편이 80대인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안락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안락사를 시키냐면 베개로 그냥 숨을 멈추게 합니다. 그건 안락사가 아니죠. 그건 살해네 그냥. 네. 네. 그런데 그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상을 받으면서 지금도 치매 관련 영화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대 어이가리를 보면요. 네. 이 사람이 치매를 앓고 떠나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아끼고 그다음에 품위까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르와 이 영화를 비교하면서 아무르야 뭐 칸 황영화제 황금종상을 받은 영화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치매와 죽음 안락사를 대하는 방식에서 네. 우리 기대 어이가리가 훨씬 뛰어난 영화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51개 상을 받았습니다. 와. 51개 상을 받았고요. 네네. 오대륙 영화제 같은 데서는 11개 부문 전 부문을 또 거머쥐기도 했고. 지금 이번 개봉작인데 네, 상을 개봉작이에요.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죠. 아니요? 왜냐하면 상영관이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상을 휩쓴다고. 아, 상은 다 휩쓸었죠. 해외에서. 네. 근데 관객들은 너무 썰렁거리고. 어르신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저씨 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상을 휩쓴다고 저는 했는데 관객들이 씁니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요. 내가 진행을 그렇게 할까? 죄송합니다. 상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딱 정리한 거 아니오? 아니요. 미안합니다. 누적 그래서- 관객 수가 3,000명이야. 네. 와. 트로피가 쉬운 한 개인데 네네네. 관객이 3,000이면 이건 진짜로 아이러니다. 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네. 아 치매와 안락사 문제를 이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 아,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겁지만 네. 가슴 절절한 그 동감과 네.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꼭 좀 네. 한번 찾아가서 제가 다음 소위 때처럼 네. 정말 성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네. 진짜 응원하고 싶고요. 지금 네. 저 멀티플렉스 극장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네. 표값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 이거? 영화 표값이요. 15,000원 너무 비싸요. 아, 이번에 이제 표값으로 가는 거야. 아 예. 아니, 왜 좀 이렇게 캠페인을 많이 문제가 좀 해요? 있어요. 아 지금 싸울 생각 없어가지고 근질근질하거든요. 아니 12,000원씩만 받아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 15,000원은 심리적 저항성이 너무 큽니다. 두 사람이 보면 3만 원이잖아요. 와. 아니, 그러니까 팝콘 콜라 사 먹으면 5만 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비싸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비싸다. 진짜 좀 심각한 부분인 게 코로나 전에는 10,000원이었어요. 에? 네. 진짜로? 맞아요. 10,000원이었어. 10,000원, 9,000원, 11,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어. 조조는 근데 6,000원.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CGV가 양아치잖아요. 얘네들은 아니 그렇게 느껴진다. 아무튼 얘네들은 아예 그때부터 무슨 좌석마다 차등제를 두면서 맞아. 아 진짜 골 돈을 때리는- 올리려고. 근데 그 네. 의도가 뭐냐면 그래서 좌석마다 저 1,000원 절약하려고 네. 두 번째 석에서 봅니다. 네. 좌석마다 차등제를 준다는 거 그게 되겠냐고요. 결국에는 가격 합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제일 비싼 가격으로 합치겠지. 낮은 가격으로 합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 나눠놨다가 네. 네, 한 그렇게- 가격으로 합쳤다 이거죠. 그렇게 올리고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15,000원이 됐어. 2년 사이에. 그러면 2년 전에 영화관 가던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고 싶어도 부담스럽지. 만 원이 15,000원이 됐으니까. 3만 원이지 사실상. 네, 그렇죠. 둘이 가면 3만. 근데 이제 음. 또 이게 또 주말에 가면 한 16,000원이래요. 맞아. 더 비싸 또? 아, 그리고 네. 막 특수관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은 막 무슨 뭐 저도 얼마 전에 골드 뭐 이거 들어가는데 45,000원 찍히더라고요. 혼자 보는데 1인에 1인에. 와. 그러니까 그런 특수관들은 더 많이 받는 거야.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봐주는 거 아니고. 아, 혼자 이제 리클라이너 이렇게 누워서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 영화 같이 봐드립니다. 웰컴 드링크가 있어. 골드 거기에 가면 웰컴 드링크가 있어요. 그 한우 나오는 거 아니냐 의견도 오네. 한우 나오는 거 아니냐. 한우 안 나옵니다. 야, 음식 안 비싸다. 나오고 그냥 음료수 하나 띡 주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 같이 너나 되니까 혼자 보는 사람이지. 그렇죠. 보통 둘이 보면은 그거는 10만 원 돈이네. 10만 원 돈이죠. 날아가는 거죠 그냥. 10만 원 와, 쉰다. 10만 돈이에요. 비싸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와. 그것 때문에 한국 영화들이 지금
영화관에 사람들이 잘 안 찾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영화 표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영화 보고 표값 본전 뽑을 수 있는 영화들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스케일. 아바타 스케일. 같은 것들 그렇지.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다 그리고- 때려 부수는 영화들만 본다는 그리고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영화마다 표값을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나? 저도 좀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CGV처럼 다르게 했다 나중에 다 올릴까봐. 아. 그게 다르게 한다는 거는 그 가격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아, 그거 그래. 불공정하다는 네. 얘기 나올 거고 그럼 수용한다 이러면서 아니, 17,000원 사실 다르게 하라는 거는 어. 이제 기준이 내리라는 있고 거지. 위로 올리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고 밑으로 낮추는 내리라는 건데. 건데. 아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안 무조건 받아들여요? 위로 올리죠. 야. CGV가 이렇게 하죠. 다른 영화관들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CGV 다 올리니까 다 따라 그러니까 올리잖아. CGV가 올리면은 이 롯데가 함께 해 언제든. 언제든. 그리고 메가박스 롯데가 눈치를 봐. 눈치를 보다가 어. 슬며시 한 6개월 있다가 같이 올려요. 그럼 맞는 거는 CGV가 맞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죠. 시장 질서를 시장의 가격 질서를 선도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 와.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네. 사실 그런 오늘 것이다. 이 문제제기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늘 하도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하는 걸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투덜거리는 그게 친구라뇨.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타당한 이 후덜거리다. 왜냐면 사실 저는 가격 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매주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매주 가서 영화를 한 편씩 봤으니까요. 네. 돈 내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유. 최근에 그 한국 극장 영화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관객들의 그 주저함, 네. 거부감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해가지고 아 이건 진짜 부담됩니다. 가격이 뭐냐면 가격을 올려서 좀 손해를 덜 보려고 했는데 거꾸로 관객을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런 그렇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심각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약수네, 생각을 해요. 약수. 자충수. 네네. 게다가 지금 그리고- 집에 가면 OTT 다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제 제가 하나 더 있는데 또 있어? 한국 영화에서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극장 동시 상영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동시상영? 영화가 나오고 나면 한 1주 2주 만에 IPTV를 통해서 극장 동시 상영이라는 걸로 한 14,000원, 15,000원 받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왜냐면 이게 어떤 인식을 주게 되냐면 2주 있으면은 영화가 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내가 이게 별로 재밌는지 재미없을지 몰라. 근데 어차피 기다리면 2주 있으면 이게 나올 거야. 나 너무 그리고 꿀인데, 이거. 이게 딱 나오는데 이게 14,000원, 15,000원 집에서 볼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또 이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불법도 같이 돌아요. 당연하지. 그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슬램덩크 지금 많이 나가는데 400만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저도 2번 봤는데 왜 가서 보게 되냐면 볼 수가 없잖아. 다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OTT를 하든 돈을 내든 볼 수가 없으니까 더 퍼스트 슬램덩크 다시 보고 싶고 거기서 작화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럼 영화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미국 같은 데는 뭐 블루레이 디스크 나오거나 일본도 마찬가지 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영화계를 좀 좀먹고 있다. 야, 너는 슬램투가 2번씩 오늘- 보니? 전 3번도 보죠. 멋지네, 저 라이브 응원 오늘. 상영회 네. 갔어요. 응원 상영회. 아유, 응원까지. 시작하기 전에 이게 그 로고 나오는데 자 하나 둘 셋 북산 파이팅 이러고 그러면은 북산이 이겨. 이기지. 응원하면 북산 이기죠. 아, 이겨? 스토리상 이겼으니까. 와. 그러면 사당 응원전은 착하네. 어떻게 했어요? 사당 응원전. 그럼 지는 줄 알면서 응원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이겨, 영원아 그러면. 이러면서. 그럼 더 잘 뛰어. 열심히 뛰겠지. 뛰는 게 더 잘 보이겠지. 착하네. 이렇게 순수하다고? 우성아 파이팅. 야, 우성이 이미 파이팅. 다 촬영 끝났는데 응원을 한대. 그리고 와, 이 결과는 착해. 벌써 23년 전에 만화로 끝난 결과인데. 저기 근데 저- 응원해. 그 극장판으로 네. 만들었는데 착해. 가서 이제 응원하는 거죠. 저하고 착하다. 라이너가 그 이제 생라면 브라더스로 엮였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저는 한 번 보고 말았거든요. 예. 그렇지. 한번 저는 한 번 본 것도 지겨웠는데 지겨웠어. 이게 세대 차이예요. 확실히 제가 요즘 나 나이 많이 먹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안 느끼셔도 저희는 다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제서야 느끼는 것도 좀 모두가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나 20년 전쯤에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23년 나는 라인하고 23년 차 별로 안 느끼고 한 거거든요. 23년 차가 나요? 우리 둘이 23년 차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생처럼 생각하고 아니, 선생님, 지냈는데 네. 23년 차 나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기려고 바득바득 그렇게 아니 저 이기려고 한 적 없는데 늘 졌는데 와, 23년 차. 거의 아들뻘. 어릴버린데 이기려고 그렇게 막 목에 핏대 세우고 나한테 아니, 전화 와서 아, 라이너 그랬어요? 그 새끼 너무한 거 아니냐고. 23년 차. 이 찢겠다고 막. 아, 와,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 와, 뚜껑 딴다고 막. 놀라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너무 저 겉과 속이 다른 그게 나왔네. 아이고 아이 선생님 저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저 라이너.
예, 선생님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찬일 선생님의 추천자 그대 네. 어이가리. 어이가리 보겠습니다. 아, 참 치매는 정말 슬퍼. 예.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점점 예. 좁아져 오는 그리고 감옥. 기억도 잃게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품위가 또 손상되는 느낌도 있고 음. 나의 기억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지.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눈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너 추천자 가볼까요? 저 추천작은요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요번에 좀 의미가 좀 새로울 것 같아서 혹시 안 보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준익 감독의 동주. 동주는 네. 추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요번에 한 번 더 얘기해 볼 만하다. 네. 얼마 네. 전에 이제 또 박열도 했었고 음. 했었는데 동주는 제가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토리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삶과 그리고 송몽규라는 이 인물의 이야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윤동주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우리 역사상 시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외우는 시를 가지고 있는 시인들은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뭐 서시 같은 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알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난 또 해가 지기 전인 줄 알았는데. 그 신성우. 이건 신성우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시인인데 네. 이거 보면은 뭐 너무나도 좋은 장면들이 많지만 마지막에 일본 그들이 이제 이 서명을 하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송몽규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네. 윤동주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서명을 못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어떤 이분은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부끄러움의 시인을 배운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나는 친일파가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 탓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나라를 빼앗긴 것도 빼앗긴 무능한 나라 탓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아름답고 투명한 네.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이준익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서 동주를 또 단연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하시는 게 또 전차희 평론가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작품이니까 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들고 싶은 게요. 네. 20대 후반에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이 죽잖아요. 대단한. 그때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한마디 안 하고 죽음을 선택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라이너의 추천이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참 적절할 때 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네요, 라이너. 오늘 최고예요? 네네. 와. 여느 때하고 또 다르네요. 최고예요. 평상시 갑자기 아니 진짜 오늘 네. 선생님 23살 차인데 공격을 당하시고 나서 갑자기 칭찬을 하니까 상관없어. 나는 뭐 상관없어. 23살 차인데 존경하게 되죠. 그럼요. 제가 존경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동주 네. 진짜 이거는 회자가 많은 얘기 많이 거더라고. 됐던 영화죠. 네. 이게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준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좀 써먹을게요. 염치라고 부르는 것. 염치. 그러니까 인간과 금수를 나누는 것. 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다라는 걸 아는 것. 윤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 마지막 아까 라이너가 말한 장면에서 거의 다 그냥 사인하고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사인 안 한 이유가 뭐냐? 나는 내 친구가 독립운동한 동안 따라다니면서 글이나 적었지 실제로 독립운동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차마 부끄러워서 여기에 사인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염치를 가지는 인간이 좀 위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거죠.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인데 유고 시집이죠. 서시가 첫 번째 시잖아요. 하늘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네. 점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가 쉽게 쓰여진 시예요. 그렇죠. 그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울림이 있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창밖엔 반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네. 가는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들이 영화에서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좋아요. 윤동주의 시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이준익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게 동주를 만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현대 인물이 지폐 화폐에 없다. 없어 그래. 예?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만약에 화폐에 들어가면 첫 번째 인물이 윤동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 영화를 꼭 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염치, 그렇죠? 부끄러움 이런 거 봤을 때 그 상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 윤동주 시인이 좀 화폐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한동안은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고요. 네. 그 조금 이참에 좀 한번 다시 한번 네, 동주를 네. 통해서 네, 좀 네.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많은 분들이 그 화폐 모델에 대해서 네네네. 지적들을 합니다. 다 네. 조선시대 사람이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라이너의 추천작 동주까지 만나봤고요. 네. 자 거의 없다 한번 가볼까요? 저는 아주 짧은 그리고 넷플릭스만 틀면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위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킬링 타임인데 왜 싫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길래 시간을 죽여가면서 쓰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임마. 아니, 뭐, 어려서 몰라 아직. 형들한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더라. 거의 없다야. 나도 몰랐는데. 나보다 형들이 남은 시간이 더 적어요. 아니 그런데 근데 왜 시간을 죽이고 앉아 근데 있습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음. 요 정도 수준은 되는 영화면 킬링 타임 인정한다. 아 그래? 그레이맨이라는 영화예요. 그레이맨. 네. 한번 소개했죠. 추천했죠. 네. 했었어요. 라이언 고슬링하고 찍었어요. 크리스 에반스 둘이 나와가지고 쉴 새 없이 때려부수는 영화인데, 어. 그러니까 관객에게 정말 일의 스트레스도 안 주는 영화입니다. 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대로 흘러가는데 어. 중간 중간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랑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만들었던 루소 형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액션 스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CG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영화라면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값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배우진들이 굉장히 화려하니까요. 아, 네, 아, 크리스 에반스라든지 라이언 고슬링, 아나디 아르마스. 아나데 아르마스 라이언 최고 대세죠. 고슬링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면에 있는 분인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네요.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 네. 남자. 네. 이 사람 엄청 많이 나오더만. 아, 제일 잘 나가는 아니, 배우죠. 너무 많이 나와. 그 개그맨 김원효 씨 닮았어. 개그맨 김원효. 형도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나오는 데만 나와. KBS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고슬링 진짜 많이 나와. 고슬링 맞지? 네, 고슬고슬한 거 뭐야? 그럼에도 제작비 2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좀 허망한 영화인 것도 네, 사실 2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와. 돈을 진짜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한 번도 안타까워요. 비판하지 않았었나? 비판했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때 봤어? 그레이맨 많이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했었어요. 했었지? 네, 한번 했었어요. 내가 봤는데 와 깜짝 놀랐다고. 너무 그냥 계속 그냥 네네. 액션의 나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느 부분을 생략하고 어느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이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겠다 싶은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한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뻔한 얘기거든. 사실 뭐 트집 잡고 싶지는 않은데 음. 굳이 거의 없다가 왜 이걸 했나? 왜 넷플릭스에서 2억 달러 들어간 영화를 왜 추천하는 이 소중한 걸까? 시간에. 제 맛이 갔어요. 왜냐면 맛이 갔어. 소일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소일거리 할 영화들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 정신이 좀 혼미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의 없다가 이런 거 추천하면요 실망합니다. 맛이 갔어. 네. 맛이 갔. 제가 상태가 괜찮았는데 네. 얼마 전에 누가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니 PTSD가 왔다니까 협박을 당하니까. 아니 그래서 많이 찢는다 그랬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급방송하고 입으로 안 하려고 먹는 그랬는데 또 사람인데. 다시 찢어지고 싶어져서 이봐. 다시 찍고 싶어. 피칠갑을 하고 오셨잖아 지금. 다시 찍고 싶어. 너무 놀라신다 진짜. 그래도 거의 없다가 지각이 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어. 형편없어. 이유가 있다니까. 추천하는 거 이유 좀 보니까. 들어봐 줘요. 두 번 찍고 싶다. 이유 안 들을 거예요? 뭐 한번 얘기해봐라. 이유 이거는 실망이야. 아니 제가 한 주 진짜. 동안 제가 시사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아이 실망이야.
아니, 그렇게 들으면 말을 모르네. 이런 실망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 저희 제다이 아저씨 해봐. 얘기 좀 들어봐봐요. 아니 제가 시사방송을 같이 하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이 아니 생겼고.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지 말고. 아니 최근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그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고 나서 분노하게 되지. 야 저 JMS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좀 장쾌하게 때려부순 영화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저 같은 분들 계시면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도 좀 하시고 나쁜 놈 때려잡는 영화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이번 주는 진짜 네 저는 너무 힘들었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근데 이건 좀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TV 좀 큰 걸로 봐야 되겠네요. 요즘. 아 그럼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소리도 아주 좋은 가능한 걸로. 크 키워놓고. 네, 그냥 놓고. 되도록이면은 진짜 집에 5.1 채널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게 싸구려로라도. 야야 고시원에 산다. 고시원에 예, 임마.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헤드폰 헤드폰. 헤드폰으로 휴대전화 진동만 하도 저 거 좀 조용히 하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돌비가 웬 말이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세상을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액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액션 영화랑 이번 이제 주말에 미션 임파서블을 쫙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대단하죠. 아니 진짜로 볼거리 와 진짜 액션 어마어마한데 안 맞아. 재미가 없어 난. 너랑 왜냐면- 맞는 영화는 뭐야?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 저기 우기 형님은 저기 그 영화랑 잘 맞는 것 같아. 에로 영화. 에로? 떡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근데 그게 내 자극을 딱딱 시켜줘야 되는데. 딱딱하게 시켜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딱딱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적 판타지, 그렇지. 패티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근데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패티시가 보기에는- 이빨에 있지 않아요? 가지런한 이빨에 아니 있다고 뭐 치아에 그랬잖아요. 있는데 치아. 어떤 관계상에서 오는 그런 묘한 그런 패티시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또 치아도 이렇게 네. 라미네이트된 치아는 안 좋아요. 아니 라미네이트 굉장히 인공적인 거 좋아합니다. 인공적인 거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거면은 뭐 그냥 네. 영화 아무거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여기 지금 그 아나데 아르마스가 여주인공인 블론드 같은 영화 블론드. 말린 몬로의 삶을 다룬 그 영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치아가 굉장히 골라요. 뭐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치아는 고른데 영화는 좀 잘못됐죠. 네, 아니 잘못됐어요? 근데 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왜냐면 성적 판타지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우 주연상 후보에도 올라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 판타지가 뭔지를 알면 형이 이제 뭔지 알려주면은 네. 영화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죠. 찾아줄 수 네, 있어. 그런 어떤 변태적인 걸로 솔직히 골라가지고. 이빨 패티시는 자신 없어. 네네네. 이빨 패티시는 난 자신 없어.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평범한 저기 사람의 분야가 아니니까. 동네 치과에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네. 이빨 패티시 있다니까 조스보래 조스. 네가 맞네요. 네가 참 맞네. 혹시 스탠리 큐브릭의 아이즈 와이드 샷 보셨나요? 아 그거 재미 없다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미없으면 보실 네. 게 없는데. 그러니까 취향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취향을 파악해. 우리가 연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그 오토바이 씬 기가 막히더라고. 오토바이 씬? 뭐 오토바이 씬이 그뭐 미션 설마 그 임파서블 비둘기 날아가는 그거? 아니 오토바이 막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헬기에 막 매달리고 네. 막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마지막 물 속에 막 어, 잠수하고 오편 막 보셨네, 내가 막 오편. 숨 막힐 것 같은 그 느낌. 4편 5편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아 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나는 이제 저러다가 또 위기 극복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긴장이 안 돼. 헬기 막 미쳐. 조금 안 떨어지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그게 이제 한계 내지는 운명이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액션 싫고 근데- 마블 네. 싫고. 근데 이게 아. 몰입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몰입. 왜냐 슬램덩크 딱 슬램덩크는 강백호가 안 골 넣을 거 다 아는데 긴장이 돼. 긴장돼? 와 들어갈까? 긴장이 된다. 긴장돼. 착하다. 착해. 아니 너네 보면 되게 착해. 나만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쟤네들 보면서 영화 만드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야, 얘네들은 이거 만들면 긴장하겠지. 아. 그대로 가. 그대로 가잖아. 순수해.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3월 이제 몇 주 남았는데 빈틈없이 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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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